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인데요. 그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방송 출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도 이례적이고 또 김 씨만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실제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압박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단지 음모론에 그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란 것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곧장 특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 고위 검사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휘를 하시지요. 지휘하라는 거는 장관밖에 못하니까 그 장관이 특정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갸우뚱거렸던 것은 검사는 상사의 그 지시에 대해서 이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위법이거나 뭐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은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 조직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 지금은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한테 살짝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왜 여기저기 온 동네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검찰 내에 파다하다. 그거는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그건 좀 내가 아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해외 순방 중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그러지 정말 나 답답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니까 득달같이 그날 새벽에 SNS에다가 이건 강도 뭐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해외 순방 중에. 더군다나 지금 중동에는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뭐 한치 앞을 모르겠고 환율도 올라가고 지금 이 난리통에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다. 네. 라는 걸 검사들이 다 알 겁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정성호 장관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송영길 사건 등 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권 관련 인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성호 장관이 옛날에 대장동 사건 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항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걸 두 번 얘기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례 때는 알아서 겪고 송영길 때도 알아서 겪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나 공소 취소나 이거 둘 다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물론 공소 취소가 더 말이 안 되는 짓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정성호 장관의 의중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정성호 장관이 서울대학교 무슨
포럼에 초청이 돼가지고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게 6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거를 국민께서 다 알고도 이재명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는 취소된 게 맞다. 라고 의원 신분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그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좀 곤욕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내심은 그거예요. 내심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성호 저 굉장히 사람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 비해서는 진중하고 신뢰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믿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몇 번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친윤 좌천 친명 영전이라는 공식이 한 채의 어긋남이 없이 적용이 됐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범들 관련 사건, 그 공판을 관여하던 수사검사들이 파견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고등이나 이런 데로 물러가고 사건 전혀 모르는 검사 하나가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뭐 공소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다만 공소 취소라는 게 너무나 얼척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라도 정권 바뀌면 이건 직권 남용에다가 뭐 반드시 이건 수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는 느끼고 있으나 과연 여러 명의 고위급 검사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음모론이다 얘기하기도 못하고 그게 무조건 팩트다라고도 못하고 분위기는 그랬다. 근데 실제 그 곁다운표를 넣을 만큼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는 그거는 조금 갸우뚱하게 된다. 예. 네, 사실 이번 의혹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는데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밝혔죠. 근데 언론 윤리 측면에서 좀 보자면은 취재원 보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만약 실제 비리가 있었다면 지시를 내린 고위 공직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도 밝혔어야 됐는데 취재원도 밝히지 않았고 고위 공직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제 물증이 없고 다만 이제 썰만 푼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 논란으로 좀 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취재원은 뭐 그건 밝히라고 하는 건 무리죠. 기자한테 어떻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으면 그러면 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구냐? 그거는 특정을 자기 입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추적해 들어가지고 과연 이 발언이 이게 신빙할 만한 건가 아닌가? 아니면 뭐 문자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자 뭐 조금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고유 명사 이름 뭐 이런 건 삭제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보여주면 되지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주어 빼고 목적어 빼고 동사만 놔두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뭐 연기 피우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적절치 않아요. 연기 피우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이 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씨를 고발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판을 깔아준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법리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어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선택적 고발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하기 전에 한 하루 이틀 동안 민주당에서는 친명 쪽에서 정청래 당권파들한테 왜 이거 대처 안 하냐,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냐,
비난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정청래 쪽이.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친명 친청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김어준은 또 딴지일보 친문 저번에 제가 문조털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문조털레 거기에 대형 스피커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청래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선무방송이에요. 여기가. 그 여기를 직접 겨냥을 하면은 아마 자기 쪽 지지자들이 무척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두둔을 하면 너는 공당의 대표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못 본 척하냐? 넌 뭐냐? 라는 비난에 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부터 뭐 맞서자는 거냐? 이런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또 그 김현 의원이 그 전날에는 그 뉴데일리 신문하고 왜 이 건은 민주파출소에서 대처 안 하냐 해가지고 뭐 대판 입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8월달 전당대회를 생각하면 김어준을 건드리기가 좀 못하지. 이 건이 정말 껄끄러운 건이지라고 이해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장인수 기자만 걸고 김어준 총수는 뺐어요. 그러면서 법률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이게 김동아라는 그 의원은 이렇게 뭐 TV조선에 나온 패널이 얘기를 이상하게 했다고 해서 TV조선 사장을 뭐 고발하냐. 근데 김어준 씨는 그 김어준 미디어 그룹의 총수이자 앵커, 간판 앵커 진행자예요. 네.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근데 소극적으로 그러냐라고 한 게 아니고 추임새를 그렇지. 야, 이 특종입니다. 그리고 기자들 전화 열어놓고 계세요. 이거 계속 이제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나온 다음 날 홍사훈 기자라고 KBS 전직 기자를 불러서 또 같은 주제로 얘기하면서 홍사훈 기자가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 갑니다, 대통령.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슈를 키우고 증폭시키고 동조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런 정도의 플레이어로 하면은 진행자라도 이거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총수를 고발하지 못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권파 정청래, 김현 뭐 이런 쪽에서 자기들 지지층이 날아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지만 또 청와대와의 관계가 더 이상 어긋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타협책으로 장인수 기자만 문제를 삼고 김어준은 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건드리면 건드려봐라. 나 묵으로 건다. 뭐 난리를 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대법원 판례상은 이건 둘 다 문제가 되는 걸로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타협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김어준 씨는 의혹 폭로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워터게이트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이 말 결국 이제 현 정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게 뭐 중의적이죠. 정부가 뭔가 구린 게 많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워터게이트로 특종을 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죽을 때까지 이걸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딥스롯 그 딥스롯의 가족들이 이건 그래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 해죠. 그쪽에서 먼저 얘기해가지고 이게 누가 제보를 한 거다. FBI 부국장 그렇게 나온 거죠. 이걸 워터게이트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워터게이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검증에 검증 크로스 체크를 무지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닉슨 행정부에서 그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다 방어를 해냈습니다. 저널리즘은 수사기관만큼 압수수색은 못하지만 그래도 취재를 통해서 최대한 팩트를 발견하고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오보의 개연성을 최소화시킨 데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는 뭐예요? 음모론이죠. 내 감으로는 이렇다. 이건 각이 이런 각이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기 쪽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쪽 빅스피커가 임기 초반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다. 이게 이제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그쪽 내분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말 이건 팝콘각으로 나올 건데 국민의힘이 워낙에 비루하게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이런 게 단독을 받지 못하고 원샷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원샷을 받고 이거는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해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좀 조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드루킹처럼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 드루킹에 대해 가지고 고발해라. 근데 나중에 특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이 되고 실형 2년인가를 받았죠. 이거 일단 장인수 기자를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물론 이게 뭐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틈만 나면 어떻게 됐냐 이 사건 하냐 마냐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수사 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그렇게 때려야죠. 그러면 장 기자로서도 언제까지는 뭐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다. 나는 면책이다. 라는 걸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취재원을 제외한 팩트라고 볼 만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에 경찰에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오픈될 것이고, 그러니까 장인수 얘기가 맞다면은 이거는 정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급되는 것조차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장인수 얘기가 맞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공소취소 모임이다. 혹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들어가고 또 얼마나 공소취소를 원했으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 뜻이 곧 나는 대통령 뜻만 따라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소취소를 위한 압력을 했다는 건데, 공소취소란 게 법원의 판결하고 달라가지고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면은 재심 아니면 참 요즘 이제 또 재판 소원이 있구나. 재심이나 재판 소원 아니면 뒤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은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공소 취소를 결정을 했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이 교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들어오는 정권이 앞선 정권을 부정하고 밟고 일어서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뗄감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재수사 재기소가 가능하고 다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공소 취소는 기판적이 없다. 이거 공소 취소했다고 해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매다냐. 이재명 대통령이 저하고 연수원을 같이 다니고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매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다. 공소 취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대응하면서 좀 대통령에게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기자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이 문제고 정도의 문제지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권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나머지 특히 국민의힘에는 이게 팝콘각인데 왜 국민의힘은 이걸 왜 활용을 잘 못하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보다는 딴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다라는 거죠.